정치권에는 더 많은 풍문들, 소위 뇌피셜들, 지라시들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이 얘기입니다. A 재판관이 한 지인과 3월 13일에 약속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우리 23일에 보자. 23일. 이게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이죠,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에 선고하고 다음 주에 이 A 재판관이라는 분이 친구와 선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또 하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지인에게 했다는 걸 누가 들었더라 이런 얘기로 나오는 얘기인데. 아니 그래서 그 기사 자체도 풍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문.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떠도는 얘기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실제 그 재판관이 23일 날 보자가 아니고 23일 이후로 연기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열흘을 연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열흘 뒤쯤에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연기해놓고 본 거 아닌가? 저 풍문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도 모르고 아마 문영배 소장 등의 머릿속에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알 길은 없죠. 뭐 어느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재를 상대로 취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쟁점 정리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고 날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내용을 자꾸 그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논쟁 자체도 또 정말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상태인데 개인적 관측 또는 어떤 정파적인 희망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관측은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아닌 것 아닌가?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만 남겨두시고요. 네. 뒤에 또 여쭤보죠. 정영재 변호사님.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듣기로 어느 재판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인에게 우리 23일로 이후로 연기하자. 이게 지금 이번 주 선고에 뭐 좀 근거랄까요? 이렇게 좀 작용을 하나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죽 근거가 없으면 저런 풍문 그것도 단순히 약속을 한 열흘 정도 미루어 보자. 더군다나 지금 최병묵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일로 약속을 다시 정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은 23일 뒤로 연기하자잖아요. 23일 뒤로 연기하자라고 하면 24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나 아니면 4월에 한번 보자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이야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4분 정도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4명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각 하나 기각적으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줄다리기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도 언제 나올지 얘기는 좀 잠시 두셨다가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죠. 김준혁 대변인.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런 지라시도 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보이십니까? 받은 글이라고 해서 윤석열 탄핵 이미 전원 합의 완료됐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보내줬는데 그 결과를 대통령 측이 수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지라시가 쭉 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요. 선거 결과를 무슨 대통령 측에게만 알려줍니까? 국회 측도 알려줄 거 아닙니까? 상대 측인 국회 측에도 갔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팩트체크를 해줬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저에게도 문의가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선거 날짜 연락 오면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일 먼저 공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헌법재판소로부터 연락이 이 청구인 측하고 피청구인 측 양쪽으로 동시에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청구인 측의 대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런 연락을 받았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날짜가 이제 잡혔다라는 부분이 공개될 건데 예. 지금 저는 그 밭글이라는 소위 밭글, 지라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선고 기일이 언제로 잡힐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면 매일같이 저런 글이 뭐 쏟아져 넘쳐난다 이렇게 네. 표현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각각의 주장 또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고 이미 뭐 8대 0으로 완전히 정리가 됐다 아니면 6대 2다 5대 3이다 4대 4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 물론 이 그 꼼꼼하게 평의를 모아서 평결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좀 국민들을 그만 애태우시고 속도를 좀 내셔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주말도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온 걸 보셨습니다만 이제는 이분들이 굉장히 이 에너지가 열기가 이제 높다 못해 탈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한 그 에너지가 이 광장으로 분출되면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고라든지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가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